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정치인과 지도자의 차이는 뭘까요? 정치인은 나가서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 하고 국가 지도자는 안에서 어떻게든 책임지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나토 회의 불참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뜻 보면 국제무대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국, 확전 커지는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통상전쟁,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한반도 위기, 이 와중에 무조건 외교 무대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능사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건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는 회피가 아니라 국가를 중심에 둔 전공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윤석열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내 현안이 산더미일 때에도 외국에 나가서 손 흔들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나토에 참석해 한일 군사 공조 논란을 자초했지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보여줄 때가 아니라 지킬 때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발언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진짜 실리 외교입니다. 국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국익을 희생시켰던 지난 정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불참은 단지 안 나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즉각 중동정세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56명 안전을 대피 지원했고 투르크메니스탄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고 영사 조력 출입국 수습 전담, 이건 외교가 아니라 총력적 수준의 위기 관리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보를 우선한 책임 있는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에 국힘당과 나경원 등은 또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나경원은 외교 참사다.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안철수 역시도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굴종 굴욕 외교가 몸에 배어있는 DNA를 가진 정당답습니다.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윤석열처럼 쫓아가서 일본 총리 눈치나 보고 욕설이나 내뱉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돈이나 퍼주는 굴종 외교나 하더니 감히 외교 참사를 논합니다. 우리 국민은 다 알죠. 누가 나라를 지키려 하고 누가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여야 지도부 조찬 회동에서도 이 국힘당의 김용태와 송원석이 아주 배설을 토했죠. 김용태는 2359자 분량의 7가지 요구사항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퇴임 후에 재판받을 것을 약속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사람 대우를 좀 해줄랬더니 무례하기가 짝이 없을 뿐더러 4가지 없는 발언이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공천 개입이며 당무 개입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던 것들이 허허실실 웃어주니 만만했나 봅니다. 송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 51%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 야당의 고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은 56%의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56%의 국민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오히려 제거 대상으로 여겼죠. 그리고 국힘은 그에 동조를 했고요. 최소한 인간의 탈을 쓴 인간들이라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경청하고 조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압박하고 겁박하고 정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법사위원장 관련 입장도 지켜보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문제는 국회의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없다. 삼권 분립이 보장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요청드릴 사항이 절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고, 또 김민석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후보자 사례를 보면 어떻게 대승적으로 협조했는지
잘 알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 의혹 제기 중에 논문 내용 중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두고 이념 프레임을 자꾸 걸고 있는데 최소한 국힘당이 논문을 타박하려면 김건희 논문처럼 멤버 유지 정도 되는 걸 가져와서 타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이게 논문이냐라고 타박을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단어 한두 개 가지고 그걸 의혹 제기랍시고 떠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전우영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신문들이 윤석열 총통이라고 썼을 때는 윤석열을 히틀러에 비유했다고 비난하지 않던 자들이 중국어 논문에 중국어 용어인 도북자를 쓴 건 탈북민 비하라고 난리를 친다. 국힘 의원들 지적 수준 평균이 중학생 정도만 됐어도 나라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인이 범죄 현장을 지켜봤는데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할 지경이니 인간이 양심을 버리면 지적 수준도 인간 이하가 된다라고 후려쳤습니다. 하여 국힘당은 해체가 답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없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진보 보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좀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과문하지만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차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두면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여러분 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노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